미국의 대기업이 들어가서 북한을 땅 따먹게 하고 중국의 대기업이 와서 땅 따먹게 하고 러시아가 들어와 다 따먹었어. 정작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했다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럼 너희들 마음이 좋겠어? 그치. 대신에 어른들은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도 있어.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너희들이 살 세상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판단해 라는 생각만 해주게 하는 거예요. 저희에서 퀴즈를 하나 내면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려면 이제 머릿속에 다 있으시죠? 그죠, 있죠. 그죠? 금방 그래요. 북한도 똑같이 그 지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분단이 인식되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통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 반쪽짜리 지도를 그리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내가 모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고요. 한국에 오니까 제 친구들도 자기도 무슨 노래인지 몰랐지만 불렀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통일은 이제 우리의 소원의 통일이 아니라 나의 소원이라는 통일로 나에게 어떤 문제인지를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통일을 이야기할 때 북한의 이제 싼 노동력과 뭐 값싼 뭐 지하자원이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되면은 경제적 비용도 있지만 사회적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이미 블루 칼라로 확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이트 칼라, 우리가 선진 기술 이러면은 북한 사람은 만년 2등 국민, 한국 사람은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통일된 이후에도 사람의 통일을 나가긴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정서적인 어떤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그 베트남에 가잖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있는데 밥 먹다가 술 먹다가 갑자기 나가자 그래요. 왜? 갑자기? 아니 나가, 빨리 나가자. 나가요. 왜? 뒤에서 하노이 사투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친구들은 호치민 친구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친구들인데 북베트남 소리가 들리면 평양이거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직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저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흡수통일한 형태로 됐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앙금이나 감정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이렇게 받아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 물론 이제 그냥 한번 해본 생각입니다. 향후 50년간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50년 동안 우리 서로 통일하려고 하지 말자 하는 가운데, 그래 너 외국으로서 너랑 나랑 우리 그냥 비자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래, 맞아. 그 분단의 적대적 성격만 극복하자.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동질화가 되면은 그다음에 우리 나중에 통일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5천만 인구라 그러지만 이거 가지고는 성장 동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나 이런 것. 남북이 합쳐서 이렇게 돼서 한 8천만 정도의 시장이 되면 우리가 내수 시장이라든 것도 있고, 통일 대한민국이 좀 중국, 러시아하고 연결돼서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열릴 텐데 이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통일에 관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물어보면 그런 비교법을 많이 해요. 행운을 안겨줄 여신은 뒷머리가 없다.